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요즘 이제 하락할 때, 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많이 좀 강조드렸죠. 자, 드디어 이제 좀 하락하니까 거래량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한번 좀 되짚어보고 말씀드리자면, 음,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연일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어, 하락을 해도 저,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 저가에 매수를 해야겠다. 대기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달려들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급하게 살 필요 없다. 음. 그래서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도 적극적인 매수세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급등, 급락, 뭔가 이렇게 급증했다. 예. 이것은 이제 갑작이거든요. 어,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집중되었다. 주식에서는 이 큰 전제가 있죠. 이 밑에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100% 올랐는데 그게 1년에 걸쳐서 혹은 뭐 3년에 걸쳐서 100% 올랐다.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2달 만에 100%가 올랐다. 그러면은 의미가 크죠. 네. 그래서 주식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는 이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달리고 있는데 그 위에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어,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했다. 이것은 뭐냐면, 하루하루잖아요. 근데 하루하루인데 그날 하루에 거래가 집중되었다. 예, 갑자기 들었다는 거죠. 갑자기. 예. 그러면 그날 무슨 뭐 이제 이슈가 많이 있었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하락을 해서 거래량만 늘어나면은 거기가 바닥이냐? 예. 이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주식에서는 이런 어떤 명확한 패턴이 없다. 음. 왜냐하면 주식에서는 뭔가가 명확해지는 순간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거래량이 늘 때 가서 사면은 거기서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의 대전제가 뭐죠? 쉬워서는 안 된다. 예, 예측이 너무 쉬워서는 안 된다. 왜냐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음. 마치 이제 포카 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제 상대랑 포카를 치면은 내가 벌거나 이 사람이 벌거나 둘 중에 한 명만 벌 수밖에 없죠. 예. 둘이 둘이 포카 치는데 같이 둘 다 벌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어,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도 또 맞을까? 네,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뭐 99번 했는데 다 앞면만 나왔어요. 그래서 100번째도 앞면이 나오겠지 하고 내가 이제 99번 연속 앞면이 나오는 기적이 나왔는데
그걸 계속 보다가 설마 하다가 에이 이제는 나도 한번 배팅을 해봐야겠다 하는 판에 또 안면이 나온다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예. 왜 그동안 99번 계속 안면이 나오다가 하필이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는 내가 배팅했을 때는 왜 안면이 안 나오고 갑자기 뒷면으로 바뀌어 버리느냐. 이게 참 뭐랄까 너무 속상하다 그런 거죠. 네. 그래도 지금 나온 현상은 이제 뭐 아주 그냥 주가가 그 주가 패턴의 전형적인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 쇠기형이 나오고 난 후에는 아래로 이런 주가의 이런 하락이 나온다.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이제 주식 관련 주식 패턴 책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상승 쇠기형에는 이런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패턴의 정석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들 아시는 거 있죠? 이렇게 하락해서 주가가 이렇게 늘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이버전스 현상이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반대로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 상승할 때 그 거래량이 이렇게 늘지 못한다. 예. 그 상승 다이버전스야 한다. 그래서 곧 얼마 안 가서 이제 하락이 나타난다.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을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패턴도 지식의 이제 패턴에 들어가죠. 이런 거래량에 대한 패턴, 그다음에 주가 움직임에 대한 패턴. 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예. 이 알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동전 던지기를 우리가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99번 동안 앞면이 계속 나오는 것을 지켜봤다. 그럼 이런 패턴을 보인 상황에서 이 100번째 게임에서 내가 앞면에 배팅할 것인가 뒷면에 배팅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확률적 분석,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또 해칭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이제 전략이죠. 매매 전략을 매매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마치 도둑들이 이제 은행을 털러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은행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그러니까 몇 분 만에 경찰이 도착을 한다. 그런 것이 다 패턴들이다.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내가 그 패턴들에서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저 은행을 털 것이냐.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금덩이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금이 그냥 쌓여 있는데 가서 우리가 삽 들고 가서 퍼서 돈을 벌어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삽 가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캐내올 것이냐, 금광을. 예.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 플러스가 되어서 이런 패턴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 그것을 캐낼 수 있는 이제 이게 전략.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신의 장난이라고 할까요? 예. 내내 앞면만 나오다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예. 내가 딱 배팅을 하면 그때 바뀌어요. 이상하게. 예. 이게 머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하도 이런 거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주가 움직임에 이렇게 요동 막 자꾸 이렇게 부하 내동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시라. 이거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도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매매 전략이겠죠.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돈 넣어놓고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제 그런 거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예. 장기 투자도 잘 못하겠고 단타도 못하겠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단타는 잘 못하겠고 장기 투자는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가 참 매력적인데 참으셔야 돼요. 재미없겠지만 이길로 가야죠. 예. 내가 이 매매를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된 후에야 저 게임에 가서 참석을 해야지 그나마 좀 이길 확률이 좀 생기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이겨놓고 그 게임에 참가를 해야지 가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참석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금메달 따는 사람하고 은메달 따는 사람들은 이 격차가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은 이미 그 전에 그 게임을 다 이겨놓고 가서 그냥 액션만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실력이 돼야지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지 안 이길지 명확히 좀 헷갈리는 상태에 가서 이 게임에 참가해서 내가 게임을 막 이겨봐야겠다. 그 다음에는 진짜 이제 운이죠. 예. 상대가 뭐 실수를 하거나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그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게임에 참가를 해서 이길 수 있을지 이길지 뭐 모르지 막 그런 게임에 참가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은 그냥 운이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기려면 이길 수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마인드 세팅하고 경제 공부 좀 하시고 그러면은 이기려면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장기 투자에 대한 공부가 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하시고 그다음에 외면하려고 하고 왜냐면 이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꼼꼼하시고 좀 진득하시고 좀 그런 성격인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성공 투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자신이 노력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장기 투자하는 거랑 그다음에 월 뭐 150만 원 버는 사람이 장기 투자하는 거랑 누가 이 장기 투자를 잘할까? 꼭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15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한 달에 자신의 수익의 10%인 15만 원씩 삼성전자를 만약에 뭐 장기 투자를 했다. 아니면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누가 더 끈기 있게 하느냐.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중간에 끈기가 없게 되면은 말짱꽝이죠. 이 150만 원 버는 사람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건 정말 마라톤이거든요. 예, 초반에 잘 달린다고 뭐 무슨 뭐 좋은 신발 신었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예, 끈기, 그다음에 그 공부. 예. 그런데 단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꼭 장기 투자 뭐 이걸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꼭 뭐 장기 투자 갈 필요 없어요. 예. 왜냐면 또 사람마다 다 자기 성향이나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괜히 단기를 잘할 분이 괜히 장기 가갖고 아유 하루하루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하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럼 또 더 잘 못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미리 예고드렸던 이제 거래량 증가가 발생이 됐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언제랑 비슷하냐면 이제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대기 매수자들이 투매 물량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음. 하지만 이렇게 상승 그 이후에 상승해도 거기 다시 깨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락하는 와중에 나오는 이 상승은 오히려 독이 된다. 예. 이 하락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스마트 머니들이거든요. 자신의 이 라인이 좀만 깨져도 매도를 막 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매물들이 다시 하락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세들의 증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받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아주 그 오히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을 만들고 또 여기도 추가 하락을 만들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늘지만 네, 뭐 이런 이런 경우나 예, 5%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을 해도 거래량이 더 늘지를 않죠. 여기서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겁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하락이 과도하다 해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예, 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안 가지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딱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부터는 안 사요, 사람들이. 예, 특별히 안 삽니다. 이제 겁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이거가 이때 그러니까 하락이 완전히 충분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 예, 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예. 항상 주식은 이제 공간이 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하락 이격도가 좀 커졌죠. 그래서 이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매물들을 좀 정리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 좀 공간이 좀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으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싹 청소가 돼 버린 거죠. 예. 팔고 나가게 내보냈고 이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싹 밀어내서 사람들을 팔고 나가게 만들었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상승할 때 저항 매물들이 적다. 그래서 이 하락으로 저항 매물들을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호재가 조금만 가해지고 매수세가 조금만 이제 주면은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데 반등이 약해버리면 다시 하락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매수세도 장기 투자성 매수가 아니라 이때 매수하고 비슷합니다. 스마트 머니예요. 조금만 올라갔다 좀 깨면은 또 매도를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수 이 상승세가 시원치 않다. 그럼 이것은 오히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이런 악순환을 반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서 거래량 많이 증가했으니까 나도 같이 한번 몰빵 쳐보자. 잘 되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외바닥이잖아요. 각자 이제 사용하시는 패턴들이 있겠지만 이 외바닥 그러니까 뭐냐면 저 자리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자리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매수를 하려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곳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밀린다 그러면은 이제 빠른 손절을 쳐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손익비와 이제 이익대 그 손절비 막 그런 것들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근데 과연 이 자리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자리라고 이제 자신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야겠죠. 보통 이렇게 쌍바닥 매매할 때 전저점에 근접했을 때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저기는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해서 이렇게 벌면은 큰 수익이 나고 조금 떨어지면 여기서 바로 손절 치면 약간의 손실로 빠져나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보상 이익이 커요. 이거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놀부 기법이라고 하죠.
손실은 조금 보려고 하고 수익은 많이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이 이제 그런 놀부 기법인데, 예. 여기를 겨냥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이만큼 먹는 거죠. 근데 손실 났다 그럼 조금 손절 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일 꽂았는데 이건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그러면은 천우신조, 아주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만의 어떤 차트 보는 눈이 있다. 그게 바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전 뭐 쌍바닥 겨냥하는 매매법 이거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의 어떤 그런 이제 그게 있다. 그런 분들은 또 할 수가 있겠죠. 예. 작년에 여기 ARK에서 여기 막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예. 근데 ARK는 그냥 비중 조절을 하는 회사예요. 많이 올라가면 비중을 덜어내고 많이 떨어지면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좀 뭐랄까 우리랑 좀 다르죠. 이게 매수하고 좀 더 떨어져도 그 사람들은 이제 비중을 더 늘리면 그만이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지속성이 중요해요. 예, 이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 지속성만 보장이 된다면 회사의 미래의 지속성만 보장이 된다면 하락이라는 것은 다 일시적인 일이다. 근데 인텔처럼 그렇게 가버린다. 인텔처럼 장기 불황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성장주, 혁신 성장주에 대한 매매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혁신 성장주냐, 아니면 그냥 레거시 종목이 돼버리냐, 뭐 AT&T나 인텔이나 뭐 그런 회사들처럼 뭐 그렇게 돼버리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고 그게 보장이 된다면 주식 투자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단지 좀 아쉬움이 있죠. 내가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샀더라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수량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큰 이런 변화가 생기면 이제부터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주봉과 월봉 상태를 꼭 같이 보세요. 이게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의 움직임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이거 저평가네 하고 사면 안 되겠죠. 더 떨어지죠. 근데 일봉만 보면 많이 떨어졌는데 하면서, 근데 지금은 고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참고해서 이제 매매 전략을 짜야 되고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못하겠다 하면은 주가 움직임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은다. 대신 그분들은 뭘 판단해야 되냐? 이 회사는 혁신 성장 중이다. 이 회사는 지속성이 있다. 그것에 대한 배팅을 해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